네, 안녕하세요. 박상윤 원장입니다. 원모사 32기, 무기가 되는 시스템, 북토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모사는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한 지 이번이 32번째 기수예요. 저희가 예전에 독실사, 독서실천사관학교라고 운영을 하다가 원생모집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고요. 매번 이제 기수가 몇 기수부터 했는지 이제 정리하다가 그냥 합쳐가지고 기수를 다시 세보니까 이번 기수가 32번째 모임이더라고요. 예전에 초창기는 참 목표가 높아서 2주에 한 번씩 한 권 읽자라는 목표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셔서 3주 했다가 4주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권은 좀 읽어야 되지 않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한 달에 한 권 읽자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경영서를 읽습니다. 이제 실용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학원에 그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읽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32기까지 왔더라고요. 만약에 예전에 읽은 책들은 뭐가 있어요라고 궁금하시다라면 학과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공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교육 공지에 업무사 공지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넣었던 게 있거든요. 어디 있나? 그러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원모사에 대해서 책을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으실 거예요. 이 책들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 목록인데 여기 빠진 게 지난 기수에 읽었었던 책, 그 책이 빠져 있고 이게 왜냐면 딱 30기수 이제 책이어서 빠져 있고요. 지난 기수에 읽었던 책 하나만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 지난 기수에 읽었던 게 이 책이죠. 그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 책 하나만 지금 빠져 있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시다 보면은 유일하게 2번 반복된 책이 한 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2번이나 반복했을 정도면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이겠죠. 네, 이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일 작가의 책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해당 작가의 책은 좀 확인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항상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에는 또 이제 트렌드 관련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들이 사실 그 난이도 맞추는 게 항상 어렵긴 한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이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쉬운 경우도 있었긴 했거든요. 네, 하나같이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책이라 뭐 읽어야 돼요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안 보신 거 있으면 보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32번째 모임을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글쎄요, 서점에다 적금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못해도 안 사면은 한 7, 8만 원? 많이 사는 다른 한 2, 30만 원어치 책을 매번 사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이사 올 때 버리고 온 책도 있고 나눠준 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책이 쌓여서 뭐 제 꿈은 네 서재 하나 만드는 거 어디 근사한 바닷가 근처에다가 사무실 하나 예쁜 거 얻어서 서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원모사를 오프라인으로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읽었던 책들이 마케팅 관련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고 시스템에 관련된 책을 일단은 처음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읽었던 책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세일즈, 영업, 그다음에 뭐 홍보, 카피라이팅 이런 쪽에 좀 책들이 많았었는데 시스템 관련 책으로는 사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막상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책이 어려워서.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도널드 밀러의 책 중에 이 책이 최근에 그나마 나온 건데 작년 말쯤에 나왔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1세인 걸로 아는데 이게 아마 나온 타이밍이 네, 제가 초판 1세 버전인데 10월 26일이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쯤 나왔던 책이에요. 나오고 저는 이제 도널드 밀러의 책을 맨 처음에 본 거는 이 책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은 같이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안 읽었지만 추천드린 책이 맨 처음에는 요걸로 봤어. 요걸로 이제 제가 많이 그 저걸 했었습니다.
이 책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으로 맨 처음에 도널드 밀러의 작품을 접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이 책을 실제로 마케팅 강의할 때도 활용을 했던 책이긴 한데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관련해서 그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공식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스토리텔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마케팅이죠. 쉽게 말하면 광고 티 안 나고 광고인 것처럼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7가지 공식으로 이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이게 작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미국 작가들 그러니까 그 외국 작가들 그러니까 어떤 서양 쪽 작가들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데 뭐 마이클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토리 형식, 스토리텔링 형식의 책을 많이 써요. 반면 일본 작가의 책들은 뭐뭐 하는 방법 30가지, 20가지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책을 쓰거든요. 각각의 이제 방식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데 이 책은 추천드리는 게 스토리텔링 마케팅 책 중에서 서양 쪽의 작가가 쓴 건데 7가지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해요. 이걸 가지고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수업에 활용했었고 단점은 뭐냐면 좋긴 한데 항상 이거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실제 수업에서 사용해 봤는데 어려워요. 뭐냐면 책을 읽을 때는 알겠는데 적용시키는 건 참 많이 시도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사람이 출판한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 다음으로 출간된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셔 우리가 이번에 읽을 이제 무기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번역이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무기 시리즈로 나와 있긴 한데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원제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살아남는 경영자의 6단계 행동 공식 요게 아마 원제일 겁니다. 이게 원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기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이제 삶의 무기가 되는 철학에서 요런 식의 제목이 히트쳐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잘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 책도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이 원제고 요 책도 원제는 외국어로 찾게 되면 이제 살아남는 경영자 6단계 행동 공식이고 요 두 권의 책이 일단은 도널드 밀러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둘 다 추천드립니다. 파란색 책은 우리가 이번에 읽을 책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새롭게 출간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책방사도인데 지금 볼만해서 이겁니다.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 요거까지 나왔어요. 이 책은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도 비행기 그림이 나오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을 읽고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이제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읽어본 결과 나쁘진 않은데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이제 기업 문화가 좀 다르니까 우리와 그쪽 나라에 그래서 이분의 책은 저는 이제 셋 다 보긴 했는데 3권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중에 제가 선정한 책은 현재 우리가 볼 요 책,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시스템을 들어가다 보면 컨설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원의 숫자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 그림. 비행기 그림이 나와 있길래 그냥 뭐 보기 좋게 만들었나 봐. 뭐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뭐 얘기하길래 뭐 또 비율을 엄청나게 들어댔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별로 안 땡겼던 책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시스템인데 책도 되게 페이지 수 300페이지도 안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어가며라고 하는 서문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얘기해주는 그거를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왜 왼쪽 엔진이고 왜 오른쪽 엔진이고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두려운 S 커브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6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책 14페이지에 리더십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영업과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 흐름에 관한 뭐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 보면서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16페이지 있구나.
경제적 목표를 정하지 못했다거나 명확한 메시지 마케팅을 못한다든가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경비가 증가하거나 자금 운용 및 현금 흐름 관리가 부실하거나. 음, 보면서 다 같이 겪는 문제구나 싶었는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조종실에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었어요. 근데 엔진과 날개를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인사이트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비행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날기 위해서 날개도 필요하고 엔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글라이더라고 아시죠? 글라이더. 그러니까 무동력 항공기를 글라이더라고 하는데 걔는 날개만 있고 엔진은 없는 애잖아요. 걔도 날기는 날라요. 근데 글라이더를 날리려면 자동차가 줄을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땡겨주던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활강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도에서부터 서서히 바람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력으로 추진해서 날지는 못하고 이제 바람을 타고 나는 형태인 거니까 글라이더도 날긴 난단 말이에요. 글라이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글라이더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제 그 어디 놀러 가게 되면 패러슈트 같은 거 이제 타기도 하니까. 근데 걔네도 날긴 나르는데 결국엔 낙하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없으면. 그 생각이 나면서 날개를 제품에다가 갖다 비교를 했는데 이게 엔진이라고 하는 마케팅과 영업이라는 엔진을 갖다가 싫지 않았을 경우에 날기는 나를 텐데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비유가 괜찮은데 싶었고 더 제가 이 책을 꼭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비유를 해요. 엔진만 너무 크거나 날개만 너무 크거나 날개는 작은데 엔진만 과하게 크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거의 개념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따르게 되면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고른 이유 중에 나올 거예요. 6단계 전략도 전략인데 그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비율.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23페이지 방금 얘기한 이제 엔진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날개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 책을 그 자리에서 사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볼 만하다. 사실 이 책이 인사이트가 그런 점에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례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건 참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각각의 영역이 지금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챕터 5에 나와 있는 경비 및 운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경비 및 운영이면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챕터를 보면서 좀 저거였던 거 뭐냐면 현금 흐름 챕터가 있고 경비 및 운영이 있길래 자금 관리에 대한 게 둘로 나눠지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경비 및 운영 파트 5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경비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 관리나 생산성? 현금 흐름 파트가 오히려 이제 그거죠. 돈에 대한 부분들인 거니까. 그리고 요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뒷부분 보시게 되면 뒷부분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금 흐름 세분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좌를 5개로 쪼개는 거 나와 있잖아요. 운영 계좌, 세금 계좌, 사업 수익 계좌, 투자 자금 계좌, 사업주 개인 계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실제 이렇게 조언하는 사업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 만들 때 그 저축을 하려면 월급 들어오는 통장 따로, 뭐 공과금 통장 따로, 뭐 이제 적금 통장 따로 해서 통장을 분리해서 해야지 이제 돈이 모인다라는 그런 재테크 강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저렇게 분리해서 써야지만 이제 돈의 흐름이 정확히 보인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 책이 좀 괜찮아서 6가지 사실 6가지보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6가지로 이제 일단은 큰 흐름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비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나한테 알려줘서 이게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이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음, 우리 소상공인이죠, 학원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거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제 볼 만하다.
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쁜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아직 인증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뭐 이제 보시기는 사실 200페이지대여서 보려고 작정하고 보면은 뭐 금방 보긴 하시거든요. 예, 사실 원래 이런 분야로 같이 읽고 싶은 책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고 너무 두꺼워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공서적 같은 느낌이라 나중에 백과사전처럼 그냥 집에다 한 권 정도 비치하고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걸로는 이제 추천을 드릴 만한데 음, 일단은 그 책도 좀 이따 추천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6가지 포인트를 갈 거고 이 6가지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개념을 하나 추가한다라면 회계라고 하는 저도 잘 모르지만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탑재를 하고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미션 인증 가이드, 그러니까 독서 가이드를 올려드린 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숫자에 대한 거를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도 이제 더 올려드릴 거고 찾고 있으니까. 음. 저 지금 한 40분 넘게 이 책을 함께 읽자로 오셨는데 저는 네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책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좀 많이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책 정말 좀 배울 게 그러니까 함께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수 정예로 알콩달콩하게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책을 보고 계신지, 또는 뭐 원모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또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혹은 이 책을 통해서 또 뭐가 궁금하신지, 14명 참가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20명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절반 오셨네요. 절반 가까이. 그죠? 참석자 중에.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저희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사이트 북토크입니다.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니까. 그런 걸 나누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마이크 키시고 자유롭게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렇지만 대화합시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안 하세요. 저만 떠들지. 시킬 겁니다. 시킬 건데 이제 뭐 수업 중이신 분이 있어요. 네. 혹은 이제 운전 중이신 분, 혹은 이제 집에 가셔서 애기들 다 재워놓고 애기들 자는데 이제 저거 했다가 또 애기 깨면 안 되니까 하시는 분. 그러신 경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 바쁘시구나. 그러면 이제 채팅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이제 좀 다른 분에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현재 성실사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오랜만에 뵙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혹시 다 이제 여기 원모사 처음 오신 분 이번 기수에 많이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이제 어쩌다 오시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원모사를 처음 참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고 마이크 아니시면 김은주 원장님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은주 원장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시면 잠깐 한마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 안 켜지신 거 보니까 부끄러움 많으신 걸로. 또 아까 어떤 분이 손 드신 것 같은데 원모사 처음 김효선 원장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첫날부터 잘 해야지 했는데 월화수가 직보여가지고 아, 올려야지 하고 놓쳤어요. 네, 뭐 음. 독서는 자신만의 속도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아, 자, 이 책을 전에 그 아는 원장님들하고 새벽에 낭독하거든요. 책을 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었어요 이미? 다 보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은 읽었는데 네.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냥 읽은 거에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때마침 그쵸. 하신다 읽은 그래서 것만으로도 이제 어. 좋긴 한데. 그때 그럼 혹시 읽으셨던 것 중에 그래도 한 번은 읽었으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좀 기억나더라? 비즈니스 미션 작성해가지고 네. 붙여놨어요. 아, 붙여놓으셨어요? 네.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게 지금 챕터로 따지게 되면은 초반에 초반이죠. 이제 리더십 파트. 네, 음, 목표 설정하는 느낌으로 이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거랑 그다음에 그 브랜드 각본 하는 것까지 하다가 뒤쪽에 해봐야지 하고 미루고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 이게 작정하고 관리하는 하는 거. 거 아니면 힘들어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진짜 할 거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락 싸들고 컴퓨터 들고 어디 이제 학관도 같은 데 감금해 놓고 아침
그한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작성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가는 걸로 해놓고 이제 뭐 애들만 텐텐합니까? 원장님들 텐텐하는 거지. 그런 음,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완성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빡세 굴리는 거 아니면 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나오긴 나오는데 머리가 쥐가 날긴 할 음. 거지만 브랜드 미션은 작성하셨는데 작성하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브랜드 미션인지 제 사명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음, 이게 구분이 좀 모호해서, 그러니까 학원이 아직은 1인 원장이니까 제가 곧 학원인가 싶은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을 이제 뽑아야지 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스템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스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을 한번 대차게 말아먹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구하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선생님들 때문에 학원을 접게 되고 집을 날려봐서. 그래서 사람을 다시 믿고 사람을 쓰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이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생님들만 데리고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가 갈수록, 제가 쉴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갖춰서 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갖춰져 있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가정과 일이 균형을 못 잡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학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시스템이 매뉴얼화돼서 작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만들어 보고 일부는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관리도 있고 직원을 채용하니 이제 직원들도 관리하거나 그들도 저한테는 고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학원을 망한 이유도 생각해 보니 제가 경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지,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할 거라면 네. 시스템이라는 게 음,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일하는 1인 음. 체제에서도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할까? 그거에 하다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요. 이 일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루틴을 정리를 해 놓으니까 네. 이 시기에 뭐 했었지가 잡혀 있으니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마케팅하는 부분도 그렇고, 행사 준비하는 거나, 뭐 매년 부모님들한테 가는 안내문조차도 작성해 놓으니까 조금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학원들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인 학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음. 음, 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선 원장님의 용기 있는 발표. 자, 혹시 또 업무사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뭐 채팅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자,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 켜시고 저도 할 얘기 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아니어도 뭐 지금 누군가 얘기하는 거에 나도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스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시스템이란 게 뭘까? 제가 이제 그 독서 가이드라고 뭐 저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증글을 그걸로 대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읽어보고 이런 식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나 동영상을 좀 많이 찾아서 보여드리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 못해도 괜찮으세요.
최소한 다른 분들이 쓰신 인증글을 많이 봐도 되게 요점 정리를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얻을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 독서 가이드만 좀 보셔도 이 책을 안 읽었지만 뭐 그래도 한 본 거 같은 효과를 좀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첨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뭐 오다 가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시스템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이란 뭘까?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있으면 뭐가 좋아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0507 아이디 쓰시는 원장님도 처음 참여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안녕하세요. 참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이 모임에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아니면 또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신? 뒤에 보니까 학원이신지 아니면 책장에 딱 보이는데 빼곡하게 아, 뭔가 예, 가르쳐 주는 학원입니다, 거예요? 지금요. 학원이고, 사실, 이제, 원장님한테 문자는 드렸었는데요. 저는 책은 사는데 많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근데 실제로는 많이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책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이 경영 지금 무의가 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혼자 읽기에는 조금 얻을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이 책 독서문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원무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어, 네네. 그런데 이제 책은 좀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앞부분을 봤더니 뭐 비행기 비유하면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가 부족한 게 많고 그런 걸 이제 갖추는 거를 좀 많이 안 갖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스템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음, 시스템이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시간하고 노력이 네. 최소한 들어가더라도 최소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뭐 학원이든 뭐든 그러니까 제 노력이 덜 들어가도 운영될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월급장이라고 하면은 8시간 근무면 8시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사실 그 노력이나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음, 뭐 기구,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라는 측면. 네. 예, 그쵸. 그렇게 되는 것도 되게 우리가 중요한 거. 왜냐면은 사실 학원 원장님들이 가끔 보면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저도 그랬었지만 애들을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걸 다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현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뭔가 외사랑이잖아요, 외사랑. 짝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예. 했는데 뭐 그만두고 나가고 뭐 마음의 상처를 얻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죠.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예전에 뭐 짧게 글 쓴 것 중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는데, 학원 강사나 원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마음가짐이 잘 이별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글을 이렇게 썼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선을, 그러니까 잘 이별하는 게 정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최선 다하고 이제 가면 잘 가라 하고 이제 뭐 빠이빠이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시스템이란 도대체 뭘까? 지금 얘기하신 게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쓰는 방법. 네,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 사람을 잘 쓰기 위해서 시스템 필요하고요.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 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이거를 위해서도 시스템 필요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라는 측면에서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그 독서 가이드를 올려드렸던 영상에 윤소정 대표가 나오는데, 이 윤소정 대표가 이제 지금은 그 회사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인큐라고 하는 이제 기업 강연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를 키워서 했던 스타트업 창업가거든요.
그 분야에서도 그 사람도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세바시아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분의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은 예를 들면 무의자연이라는 얘기를 하죠. 노자의 사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법칙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 사람도 인사이트가 상당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이거 왜 해야 돼요? 내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해야 되는 방법대로 그냥 척척척척 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죠. 원장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것들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건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윤소정 대표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매뉴얼하고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매뉴얼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일을 하는 가이드북이거나 뭐 가전제품의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보고서 흘러가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가전제품 사셨을 때 설명서 정독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가 있어도 정독을 안 하고 그냥 일단 해보다가 답답하면 그때 가서 설명서를 보는 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특성인지 한국 사람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완벽하다고 해서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돼 가지고 그 물론 시스템이 매뉴얼은 아니긴 한데 시스템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추천 도서 목록 시스템과 관련된 추천 도서를 생각해 본다면 난이도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책은 한번 볼만하다고 싶어요. 뭐냐면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라는 책이 있어요. 무인양품 CEO에 관련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되면 무지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무지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에 관련된 얘기예요. 매뉴얼에 관련된 얘기. 무지그램이라는 게 무인양품의 이제 그들만의 업무 매뉴얼에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매뉴얼북이 다 있어요. 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렇게 만드는 매뉴얼북을 무지그램이라고 하고 현장에서 계속 업데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에 매뉴얼의 이제 특징,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 요 책이 일단은 그 뭔가 해볼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이 일단은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 이 책이 좀 이제 볼만했던 책이고 이거 말고 매뉴얼로 따진다라면은 이 책은 사실 좀 재미는 없었는데 참고할 만한 게 디즈니랜드 관련 책이었는데 디즈니랜드가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만으로 저거를 한 거죠. 근데 이 책, How to 디즈니 시스템일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서 그 거대 디즈니랜드를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사이트를 거둘 수 있는 책이어서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책이어서 저 책도 일단은 뭐 괜찮게 좀 참고해 볼 만한 책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있고
시스템은 아닌데 지금 읽고 있는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 6가지 갈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끝판왕으로 추천드리는 책, 이거 제가 아까 읽고 싶었던 책이라고 했잖아요. 읽고 싶지만 차마 같이 읽자고 얘기 못하는 그 책, 이 책입니다. 일단 책 가격부터가 이제 확 하죠. 네, 31,950원, 페이지 수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초대형 책인데, 이 책은 저는 집에 한 권 정도 이제 잠 안 올 때 베고 주무실 수 있는 베개로 그냥 한 권 사놓고 지금 추천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저 책은 좀 이따 제가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책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영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을 잘 해놓은 책이에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단점은 뭐냐? 쉽게 말하면 경영대학원이 몇 년치를 모아놓은 거니까 800페이지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사실 더 많은 책이는데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책이는 근데 이 책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0주년 기념 직무판이니까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중고 서적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판권이 다시 풀렸는지 아무튼 다시 찍었어요. 이 책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보신 다음에 퍼스널 MBA 목차만 보셔도 예를 들면 볼게요. 퍼스널 MBA 목차가 지금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및 운영, 현금 흐름 이 6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보여주는 책인데 퍼스널 MBA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 책이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내용이 많아. 근데 안 필요한 내용은 또 없어. 이런 책을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싶긴 한데 이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목차 어디 갔어? 어, 목차를 보게 되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 6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11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없었던 건 마케팅 영업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니까 있고요. 그쵸? 재무와 회계 같은 게 현금 흐름 파트일 거니까 있을 거고요. 자신과 일하기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가 이제 챕터 5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일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9장, 10장, 11장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5장에 관련된 재무회계 파트의 소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책이 어느 정도 나이든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5장에 나와 있는 소제목이 뭐냐? 5장 재무회계 이윤율, 가치확보, 충분량, 가치평가,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비율, 비용 편익 분석, 수익 증가 방법, 가격 결정력, 평생가치, 허용 취득 가액, 간접비, 비용,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점진적 품질 하락, 손익분기, 상가, 구매, 현금흐름 사이클, 업무 분장, 제한적 승인, 기회비용, 돈의 시간 가치, 복리, 레버리지, 펀딩 구조, 뭐 무차임 경영, 투자 수익률, 매물 비용, 내부 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난무한데 보다 보면 야, 이 정도 해야 MBA구나라고 싶기도 한데 이 정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책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개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알고 접근하면 좋겠구나.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그 챕터를 읽으면 아쉬워. 왜? 이게 그 수많은 개념을 이 책 안에 다 꾸겨 넣었으니까 이 책이 하나로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 서적을 보시던가 아니면 전문 서적을 보기보다는 음, 뭐랄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 유튜브 중에 구독하시는 채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추천드린 건 회계사 채널 하나 정도는 회계사가 운영하는 채널 하나 정도는 구독하고 종종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운영을 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회계사가 운영하는 채널들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몇 개 영상을 추천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린다. 난이도별로 따지게 되면 이 책이 끝판왕이고요. 어, 이 책만한 책을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두 권이고 요게 이제 그나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은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볼 만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 한번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가볼까요?
책의 두께가 그쵸 5cm죠. 800페이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몇 페이지냐? 마지막 페이지가 815페이지까지 있네요. 네, 815페이지까지 있네요. 네. 이런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쵸. 이런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이 벽돌 책 중에 몇 권이 있는데 이 책 정말 강력 추천하고 하지만 이 책은 그래도 보기 괜찮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만 보시게 되면 좀 보기 편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네. 벽돌책 중에 끝판왕은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마케팅 책은 아닌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 볼만한 책이 행동경제학 책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 6가지 흐름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나는 시스템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어,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그럼 아까 김은주 원장님이 학부모에게는 신뢰, 강사에게는 노력, 소요, 감소, 노력에 대한 감소, 운영자에게는 자동화에 대한 것들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신 것들 있고요. 자, 혹시 또 원모사 처음 참여하시는 분 계시면 여쭤보고 아니면 이제 원모사에 가장 오래도록 참여하고 계신 우리 이영진 원장님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자,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하시는 시스템이란?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커리큘럼. 예. 그것도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좀 필요하죠. 교육 시스템. 예.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 오더라도, 저는 이제 체크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오더라도 제가 체크하고 써놓은 것만 딱 읽으면, 아, 요 다음에는 얘는 뭘 시키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괜찮았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뭐 리더십이 나오고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것도 시스템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마케팅하고 영업은 여기서 책을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블로그에서 영향력이 있고 글을 쓰더라도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도 많이 있는데 수업하는 방식들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 그 정수기 영업 그러니까 고치러 오신 정수기 이제 필터 갈러 오시는 분들도 여기 소문이 잘 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안 되는 게 경비 운영,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좀 S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원장님도 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에 다 물어보니까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렇다고 해서 물러설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점검해서 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칼을 잘 갈아 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듯이 안 된다고 막 저도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다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칼을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도 공감하는 게 5챕터, 6챕터에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쓴다고 쓰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숫자에 대한 게 회계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걸 시스템으로 잡으려면 글쎄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면은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사람이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면 저는 최소한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혈액형도 네 가지고요. MBTI도 16가지예요. 사람의 성격은 훨씬 더 다양할 텐데,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취향이라는 게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를 거니,
내가 최대한 내가 정한 것이 내가 정한 매뉴얼이나 내가 정한 규칙만이 무조건 통용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음. 음. 그냥 이제 그냥 그래 원래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게 왜 안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봤구나. 학간노 사랑방이라고 이제 학원장님들만 모이는 그 카페가 별도로 있잖아요. 학간노에. 거기서 본 것 같은데 한 원장님이 쓰신 글이 뭐였냐면 요즘 강사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신 거였는데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죠. 물어보셨던 건데 어, 뭐냐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면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애들 점수 어떤지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니까 점수가 궁금하지 않겠냐. 확인해가지고 다 그거 모아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보통 우리의 반에 뭐 몇 명이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게 너무나 당연했었고 여태까지 일하시던 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시험 끝나면 애들 점수도 모른 채 다음에 등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쓰신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험 종료 시간부터 학생들 시험지 사진 전송받고 틀린 문제 간단 코멘트 해주고 오답 정리 시간 약속하고 바로 학부모 상담을 본인은 시작하신다. 그동안 고용했던 강사들도 시키지 않아도 당연 의뢰 응당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오신 강사 선생님께서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 어차피 애들 시험 끝나고 돌아오면 시험지 들고 올 텐데 그걸 왜 굳이 하고 있냐? 라며 이야기하셔서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요즘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그래서 뭐, 저걸 가지고 잘못됐네 하는 거는 왜냐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는 저런 게 트렌드야. 그러면 나는 트렌드를 역행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정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거대로 해라고 시켜야겠다. 생각한 게 차라리 마음 편하든지 저걸 이걸 왜 몰라? 라고 하면 이게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자꾸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들냐면 나만 꼰대 같아가지고 그냥 다 다르더니 하시는 게 다르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올바른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규칙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게 되게 이제 저거는 뭐냐면 아까 하신 얘기가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느낀 게 혼자 하는 경우에 이제 학원이 나고 내가 학원인 듯한 느낌. 이게 뭐냐면 뭐 잘됐다 잘못됐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올 거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퍼스널 브랜딩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추구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있고 이게 목표가 가치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음, 뭐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성실하게 하는 게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거고 성실하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걸 왜 추구하는지 내가 나를 이해를 할 때 결국에 이제 내가 만든 학원이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관대로 학원도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필요했고 노력을 최소화하는 이거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무의제한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그 얘기 있었구나. 그거 빼먹었다. 학원은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타이밍, 시기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측 경영의 한 장르라고 생각해요.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것들. 그렇죠? 그 예측 경영을 할 수 있고,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 경영이 필요합니다. 별게 아니고요. 그냥 올해 무슨 일 있었는지 다이어리에 기록만 잘 해놨었어도 내년도에 갔을 때 그 다이어리 열어보게 되면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타이밍에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죠, 기록. 기록 경영인 거죠. 예측 경영, 데이터 경영, 뭐 실시간 기록 경영 이라고 얘기해요. 예측, 데이터, 예측과 데이터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요것들을 보고 시스템 무의자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앞에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음, A 하면 B 한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1월 달에부터 갑자기 그 길에서 준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결국엔 데리고 살기로 와이프가 결정해서 일단 데리고 살거든요. 시꺼먼 놈이라서 제가 이름을 깜탱이라고 지어놨는데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얘를 데리고 맨날 간식을 주면서 손하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얘기만 하면 하잖아요. 이거 그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고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는 뭐 가지고도 싸우냐면 탕수육 가지고도 찍먹이냐 부먹이냐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일하는 방식도 더 많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아니, 탕수육 먹는 거 가지고도 찍먹부먹을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일을 하는데 시험지를 걷는 게 맞는 건지 안 걷는 게 맞는 건지 당연히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싸울 거면 쉽게 말하면은 이게 A 하면 B 한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매뉴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쵸. 지금 보시다 보면 김효선 원장님 3년째 다이어리 쓰고 있어요. 그 다이어리가 자산입니다. 그쵸. 다이어리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팀장이나 선생님들 올 때마다 항상 맨 처음에 하는 게 일단 다이어리 큰 거 하나 사서 무조건 적어라. 그거 매번 적다 보면은 그게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운영, 현금 흐름일 겁니다.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읽어 나가긴 할 텐데 퍼스널 MBA라고 하는 책이 이제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조직 관리에 대한 책들도 많긴 한데 이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시험각을 해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성이거나 얘기를 하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미션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치 결정인 거죠. 가치 결정과 추구에 대한 것들인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책이 되게 다양해요. 말 그대로 리더십이다 보니까 리더의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책들도 있고 브랜드 미션이라고 했으니까 브랜드 가치거나 브랜딩을 하는 거에 관련된 책들도 이런 쪽의 책일 거고 이제 가치 결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크게 가게 되면 뭐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저는 CEO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책, 뭐 나이키에 대해서 다룬 슈독이라는 책이라든가,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기업의 이제 역사나 성공담에 대한 책들 그런 책들을 보실 때에 그 CEO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런 책들을 접근하신다라면 이 책이 그런 책을 앞으로 읽을 때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최소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있을 거고 무기가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루긴 합니다. 챕터 2에서. 근데 퍼스널 MBA라고 나와 있는 거랑 참고를 해보다 보면 일단은
퍼널이나 인식 수준, 시각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케팅의 중요성이거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케팅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했을 때 추천드리는 건 퍼널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퍼널이 뭐냐면 단계를 말합니다. 단계. 고객이 설득되는 단계를 얘기해요. 이걸 이제 세일즈 깔때기라고 얘기하죠. 마케팅 깔때기라고, 퍼널이 깔때기라는 거니까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쪽 분야의 책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았던 거, 근데 책이 어려워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되게 드물어서 그런데, 마케팅 설계자. 일단 이 책이 이 퍼널에 관련된 책 중에서 참고하기에는 이 책이 이제 꽤 괜찮은 책이고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추천 도서로 한다라면. 그 다음에 마케팅 설계자랑 비슷한데 퍼널에 대해서, 지식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 경제, 그러니까 지식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보다 한 단계 먼저 나온 책이 뭐냐면 백만장자 메신저인가? 이 책이 있어요. 검은색 책. 그 책이 지식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이것도 옛날 책인데 다시 복각돼서 나온 책이긴 하거든요. 이 책이 있고요. 이거 말고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거라면 추천 도서가 뭐가 있냐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인가? 아까 그거 같은데, 원페이지가 원이크, 마크 세터빌드. 예.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은 상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달성을 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책인데, 원이크라는 책. 이것도 이제 리빌딩 된 책이거든요. 마크 세터필드 책. 이, 그쵸. 저 책은 저거고, 어, 그래서 요 책도 괜찮습니다. 원이크라는 책. 일주일 동안의 책. 요게 이제 깔때기에 관련된 책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볼만한 책들로 따지면 마케팅 설계자가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다음에 인식 수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이게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은 딱히 없어요. 근데 그나마, 왜냐하면 있기는 한데 학원 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책은 없어요. 굳이 이거에 관련된 책을 따지라면 이랑주 씨가 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품 있잖아요. 상품을 뭐라고 할까, 상품을 갖다가 머천다이징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백화점의 상품 진열하는 것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해 볼 만은 해요. 이런 책이 있고, 차라리 그게 아니면은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어쨌든 학원을 알릴 때 시각화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볼게요. 자, 학원에서 시각화를 한다라면은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각화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법칙 중에 메러비안 교수가 만든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텍스트가 차지하는 설득 요소는 7%고 음성 언어가 차지하는 게 35%인가 그렇고 비주얼적인 요소가 55%, 50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주얼적인 요소가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건데 그래서 글만 쓰기보다는 글하고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때 이제 시각화시키는 게 굉장히 설득할 때 좋은데 만약에 우리 학원이 뭐 이러이러 학원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상대방이 알아듣게 시각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원이니까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학원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학원이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시각화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학원이니까 교육 성과죠. 실적. 교육 성과에 대한 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성취도는 뭐 이런 것들. 교육 성과에 대한 실적은 보여줘요. 그 실적을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시각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내문을 카드 뉴스로 만드는 거? 카드 뉴스요? 네. 그 안내문을 요즘은 카드 뉴스로 내보내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쵸? 뭐 그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 마케팅. 카드 뉴스의 알맹이를 모르야 되네요. 그러니까 주제. 일단은 우리 학원의 실적에 대한 거를 홍보해야 되는 건 맞아요. 두 번째가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많이 하실 때 학원에서 애들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할 때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한 걸 실적도 얘기하지만 두 번째가 관리 얘기하잖아요. 관리. 네. 관리로 가게 되면 관리라는 건 저는 요새 이제 관계성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거라고 봐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거. 자, 그럼 볼게요. 실적을 시각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100점자 명단 같은 거잖아요. 음. 아니면은 명단이죠. 합격자 명단이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상장 같은 거겠죠. 뭐 점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각화라는 거의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한번 눈으로 쓱 하고 그냥 아 이건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장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상장 받아온 거를 갖다가 찍어서 우리 애들이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아니면 외부대 경시대에 나가서 받아온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 상장을 보고서 아 이게 무슨 대회고 누가 나가서 어느 학교에 누가 상 받았어라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학부모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상 받았나 보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분이 많을까요? 보고 넘어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꼼꼼하게 챙기신 분일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원 내부에서 내부 경시대회를 만들던 내부 행사를 해가지고 학원 내부 행사한 걸 가지고 상장을 많이 만들어서 애들한테 학원 내부에서 그러니까 원장님 직인이 찍힌 상장을 많이 줘도 그걸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 올리는 것도 그것도 역시 시각화가 돼요. 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애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엄마는 이게 시대회 상장인지 학원 내부 상장인지 학교 대회 상장인지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 여기는 애들이 상장 많이 받나 봐 하고 그냥 이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거죠. 시각화라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관리나 관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거를 보여줄 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내가 100마디 말보다 그냥 사진 한 장이거나 이런 걸로 시각화시키는 게 훨씬 설득이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봐야 될 거고. 영업이라는 게 마케팅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이 마케팅은 음, 와서 사게 만드는 거고요. 영업은 하는 걸 얘기해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업이고, 저희 이런 게 참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게 참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걸 구매하게 만든 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매출을 달성하려면 영업도 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여기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구매하실 거 설득 조항.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을 등록할 때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가격 설정, 구매 전환, 위험 전환,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득의 기술에 대한 걸 공부를 해봐야 돼요. 세일즈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퍼스널 MBA 책 중에서 이 책하고 연결해서 한 번 정도 알고 있으면 괜찮은 개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설득 저항, 이게 좀 여러 가지 나누는데 설득 저항이거나 위험 전환이거나 전부 다 뭐냐면 설득에 대한 방법들인 건데, 위험 전환이거나 이제 뭐 구매 전환이거나 설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볼 거라면 여러분들이 설득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은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뭐 설득의 심리학도 참 좋긴 한데 그런 류의 책들을 좀 보시는 게 괜찮고, 가격 설정이나 가치 기반,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가치 기반 판매라고 하고 가격 설정에 대한 거는 여기 책의 퍼스널에 따르게 되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전달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달.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냐, 이거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언어,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이쪽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책은, 가격에 관련돼서 보셨으면 하는 책은 저희 예전에 읽었던 책,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 말고 한 권 더 말씀드리면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이 가격에 관련된 거 괜찮고, 음, 가치 기반 판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가치를 올리는 전달 기술이라고 따지게 되면 이쪽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 예전에 읽었던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장문정 작가가 쓴 책 있어요. 이 책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제품, 우리로 따지면 교육 상품인데, 여기 있죠. 제품에 대한 거, 가치 창조, 가치 전달 비슷하긴 한데, 이게 열리가 되겠구나. 가치 기반 판매, 요거는 일단 빼놓고. 가치 창조와 가치 전달, 뭐, 이것도 필요할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제품에 대한 특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마 요즘 하는 걸로 따지게 되면 이 책에 따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요거 말고 여기서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뒤에도 나와 있는데 상품별 채산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경비및 운영 파트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올려드릴 영상이긴 한데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난이도를 서서히 올려서 올려드릴 거라서 어 채산표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메바 경영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채산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상품 판매 가격이 있으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나머지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원가? 우리가 뭐 제품 원가가 있나?
인건비나 모든 게 다 원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모니 가족인가 이제 그분의 이제 시간당 채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보다 배달의 민족 김영갑 교수님 특강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만들고 있던 재생 목록이 항상 자료를 갖다가 저장해 놓을 게 많아서 영상만 저장해 놓은 게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뭐 125개나 되니까. 아, 여기 있다. 경영 언어. 이거 뭐라 잠깐 그러냐? 보면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매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뉴 하나하나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안 남는다 그러시는 분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매장 전체적으로 요즘 보시게 되면 가격이라는 건 부가세, 이익, 총 원가.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총 원가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요식업 쪽에 그러니까 식재료비하고 기타 설비 관리비예요. 우리들로 따지면 총 원가에 들어가는 게 애들 교재비하고 뭐 강사 인건비겠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는 식재료비가 되는데 우린 이걸 갖다 빠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인건비 있고요, 임차료 관리비 있고요, 감가상각비 있고요, 수도 광열비 있고요, 광고 선전비 있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있어요.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나누기 나름인 거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총 원가고 거기다 이익을 붙여가지고 한 게 수강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 잡는 걸 얘기하는 강의예요. 이게 카페 창업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거나 요식업 쪽 강의여서 우리랑 딱 들어맞진 않는데 보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원가에 대한 걸 1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대한 원가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얼마, 물 얼마, 얼음 얼마. 그래, 예를 들면 커피가 3kg에 3만 원인데 이걸로 20잔 만들 수 있다더라. 그러면 3만 원을 20잔 나누게 되면 커피 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간 건 600원이다. 물은 2리터 가지고 20잔 뭐 만들어도 그 이제 물은 이제 30원이다. 이런 식으로 합치게 되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얼마가 나온다. 그럼 거기 이익 붙여서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볼게요. 애들이 한 명이 왔어요. 애들이 한 명이 왔으면 일단은 걔한테 만약에 단어 시험지 한 장 줬어. 그럼 A4지 한 장 얼마? A4지 한 장 40원 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인건비 시간당 얼마 계산할 때 예를 들면은 시간당 인건비 시급 계산 시급 계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연차 아니 주휴수당 계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으로 따져보죠. 월급을 갖다가 한 200, 300 정도? 300만 원 정도 주는 사람한테 부양가족 한 명이고 이거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월급 어, 월급 300만 원. 월급 300만 원. 비과세액은 따로 주는 게 없는데 식대 월 20만 원까지 되니까 그래 식대를 따로 준다고 칩시다. 여기 280 잡고 그래서 부양가족 한 명에 자녀 없고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국민연금 월 실수령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임금 계산기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300만 원을 40주당 40시간 정도 계약했을 때 노동계약서상의 209시간이 한 달인 건데 300만 원을 나누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209를 하게 되면은 시급 14,354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파트 강사 시급으로 가시면 15,000원 정도로 시급 주고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어,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아까 여기 강의 나왔던 따지게 되면은 뭐 복사용지 한 장, 종이 몇 장, 종이 얼마, 선생님 시급이 얼마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 한 클래스당 들어가는 돈이 나오겠죠. 원가가 이런 게 계산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클래스별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이 아까 이게 상품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분의 강의를 보게 되면 이 나중에 이 강의가 요식업 쪽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요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요. 가격이 얘가 제일 싸요. 이유는 뭐죠? 자, 칼국수는 가격대가 7,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뉴가 몇 가지죠? 3개밖에 없어요. 스파게티는요. 14가지가 있어요. 15,500원, 심하면 2만원, 3만원까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구조를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가격이나 제품 구조 봤을 때 다양성, 그러니까 칼국수하고 그래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칼국수고 이태리 애들의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가 그 비싼 건 2만 원까지도 한단 말이죠. 근데 스파게티 비싸게 받는 이유? 스파게티 만들어 먹어보니까 재료 들어가는 거는 뭐 칼국수나 스파게티나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칼국수의 2배 이상 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비싸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게 이제 가치가 더 좋게 매겨진 것도 있지만 메뉴가 14가지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반을 만들 때에도 내가 반마다 어 반의 구성 방식을 다양성 있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걸 더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다양성 안에는 뭐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손이 많이 가는 다양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고객은 자기 취향에 따라 마치 다 다른 것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높이는 방법을 높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상단에 내는 거를 여러분 상권 여기 경쟁을 강의를 해주는 저는 거냐? 이걸 그리고 정말 그걸 공개하고 싶지 근데요. 않았던 거였는데 나중에 일매일 보여드릴 받지 않아. 거예요. 일단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걸 강의를 하세요. 본인이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들으려고 했더니 과정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듣기에는 좀 내가 요식업에 진출할 것도 아니라서 저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메뉴마다 개발을 해놓고 메뉴마다 원가 대비했을 때 가격이 싼 제품도 있고 저거 한 제품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묶어서 판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 볼게요. 경비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책에 나온 제품으로 봤을 때 자, 학원에서 비교과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비교과 컨설팅으로 돈을 과금을 해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평촌이나 대치동 같은 목동 이런 지역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주는 건 엄마들이 좋아하겠지만 이걸 얼마 내고 하라고 했을 때 수요가 안 나와. 아니면 했을 때 내가 생각보다 이제 이게 신청자가 없어. 그럼 이게 만약에 학원생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한두 명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기도 그렇고 애매하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수업이에요.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떨어지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메뉴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메뉴랑 섞어가지고 세트 상품을 만들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 요식업 쪽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아, 그래. 그럼 그런 형태의 수업이 있으면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그런 형태의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걔랑 기본 수업이랑 묶어가지고 세트 상품으로 수업을 재편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교과를 갖다가 선택형으로 추가가 아니라 애시당초 수업에다가 포함시켜 버리고 수강료 자체를 갖다가 더 높게 받아서 예를 들면 특별반만 그렇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 이게 우리가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저런 이론과 원리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따지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관심 갖게 되는 부분들이 더 있었고,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자료 찾아놓은 것들도 꽤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찾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부터 이제 데이터 경영 해가지고 이제 자료 계속 올라가고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져서. 근데 난이도를 서서히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보시고 뒤에 거 보시고, 그러니까 독서 가이드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그러고서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이게 책이 좀 재밌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품, 경비 운영, 현금 흐름이 전부 다요. 이거 숫자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원 경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영자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어, 뭐 아이들 성적 내고 커리큘럼이고 요게 아니라 일단 경영자의 시각에서 숫자나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 책이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는데? 아,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에 이제 참 좋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관점, 첫째, 아, 숫자에 좀 민감해져야 되는구나. 경영에서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자. 뭐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제가 독서 가이드 올려드릴 테니까 독서 가이드를 차례대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뭐 조금 이제 감을 좀 올리시고 책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원을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구나가 보이실 거다. 물론 이게 제품이 아마 여기 비행기 그림에서 날개일 거예요. 비행기이다 보니까 날개가 없으면 애시당초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그래서 교육적인 퀄리티와 가치에 대한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날개만 있다고 날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 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면서 느꼈던 게 날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품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연료통이 작거나 엔진이 없어버리게 되면 애시당초 하늘로 못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일단 올려야 그 큰 날개로 날 거니까.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비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그래서 그 밸런스를 비례를 내가 체크해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 체크를 도대체 지금 얘가 큰 건지 제가 큰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연료통이잖아요. 현금 흐름이 연료통이잖아요. 연료통이 커요. 그쵸? 근데 연료통이 큰데 연료통에 어울리지 않는 마케팅과 예를 들면 연료통은 커요. 근데 날개가 작거나 엔진도 작아요. 연료통이 커서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비행기가 장거리는 뛸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거잖아요. 날개가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비례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참 저건데 이게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숫자예요. 그게 숫자고 그것들을 갖다가 기업가들이 맨 처음에 올려줬던 윤석열 대표였는 게 채산표라는 게 거기다 나오잖아요. 이를 몇 프로가 있고 몇 프로가 있고 몇 프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게 회계사들의 강의거나 이걸 보다 보면 그 서비스 업종의 일반적인 퍼센테이지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아까 이제 김영갑 교수나 회계사들 강의 나오니까 그런 감각들을 그게 노하우일 텐데 그것들을 여기서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일단은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읽습니다. 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바쁘시긴 하겠지만 책은 다행히 200페이지대여서 시간 내서 보시게 되면 한 달에 보시는 건 충분할 거니까 보시고 다른 분들의 인증글 그리고 독서 가이드 올려드리는 영상들 좀 챙겨 보시면 분명히 이 책을 통해서 얻어가신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아까 추천드린 책, 그중에 끝판왕은 요 책, 네, 800페이지짜리 요 책, 네, 볼만하다. 아마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보신 다음에 이 책 보시게 되면 볼만하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었어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북토크라고 하지만 맨날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개념이긴 한데 좀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들 아니면 좀 그래도 채팅창에 많이들 올려주셔서 이 가장 열심히 수업 듣고 계셨던 우리 그 카메라에 계시는 원장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신은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나를 갑자기 그 카메라에 보이셔서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책 시작하셨나요? 어, 전자책으로 좀 읽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전자책에는 밀리의 서재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제목이 없어서 제가 어디까지 읽은지를 몰라서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 제가 한 3분의 1을 넘게 읽었더라고요. 많이 보셨네요. 네, 근데 오늘 아까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시험 대비 때문에 아직도 제가 이제 남기지를 못했어요. 인증을 남기지를 못하고 읽었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시스템이란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절실히 드는 상황이어서 마침 이제 또 이 책을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분야의 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나요? 일단 제가 지금 1인 원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업 흐름 안에서 아이들과의 이런 수업 안에서의 시스템이 먼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아까 시스템. 전에도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학원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시스템이기보다는 뭐 학원 운영 안에서 뭐 현금 흐름에 관한 시스템 아니면은 뭐 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그때 올려주신 영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이 뭔가 잡혀야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길 거고 그 목표에 맞는 그런 인재상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도 같이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학원 수업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런 것만 좀 생각했었는데 요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아마 네, 아까도 다른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교육 시스템은 사실 이미 정리가 된 게 많아요. 음, 뭘 보면 우리가 이게 이 책에서는 없어요. 이 책은 아니고 교육 시스템을 볼 거면 다른 책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육 시스템은 무슨 책을 보면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학생들이 잘 배우게 만드는 이게 이제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저는 관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수법입니다. 교수법.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사범대를 나와서 이제 전공에서 맨날 했던 게 이거이기 때문에 아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서점 가셔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수법 책을 찾아보시게 되면 일단은 거기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교수법이 시스템이니까.
그럼 이 책들을 갖다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게 이거를 갖다가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좀 전문적으로 배울 거라면, 그러니까 영어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영어 잉글리시 교육수법에서 테스솔이나 뭐 이런 과정들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해당 과목의 교수법 책을 갖다가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있고, 이게 좀 어렵다고 한다라면 뭐가 있냐면 그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듣는 교수법 인강하고 교재를 갖다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요점 정리해 줄 거니까. 한 번쯤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도 내 영역인데 그래도 좀 엄마들한테 용어 써가면서 아는 척 하기를 수도 있고 자료도 있어서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고요. 두 번째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라면 거꾸로 말이죠. 배우는 사람 입장이죠. 입장에서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학습법이잖아요. 학습법. 그러면 학습법에 관련된 책이니까 아이들 요새로 따지게 되면은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영역이 있는데 뭐 기억력에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뭐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이라든가 뭐 이런 연상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책들은 뭐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난다라면은 자기주도 학습법 관련 책들도 있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제 메타인지거나 인지 이 능력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몰입이죠. 황 교수님의 몰입 같은 책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어쨌든 애들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자동화 시키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이제 습관화를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습관화시키는 방법. 그럼 이제 습관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중에 가장 괜찮았던 책은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비밀,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배경지식 삼아서 읽어놓으시게 되면 학부모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거기 내에 이제 근거나 실험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얘기하시기도 편하고 해서, 교육 시스템을 잡을 거라면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교수법에 관련된 책은 학습법에 관련된 책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좀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한때 유행했던 거꾸로 교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법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다 이쪽의 영역이니까 교육 시스템을 항상 그렇지만 음, 한번 책이나 논문 같은 걸로 뒤져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 뭐냐면, 내가 맨땅에 헤딩한 것보다 뒤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벌써 연구가 돼 있던 거야?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나 혼자 이제 쥐어 짜는 것보단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니터 속에 존재하시는 우리 김현주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지금 뭐 혹시 직보나 이걸로 바쁘신 타임인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어떻게 네, 책은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저 원모사는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사람인데 처음에 무료로 한번 신청했다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마음 먹고 이제 처음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책은 한 3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네네. 비즈니스 선언문 하기 전까지 읽었어요. 어, 일단 제가 이 책을 이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저도 지금 2호점 세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시스템이었는데, 예전에 그 김동호 원장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2호점 세팅은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요정 확장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게 결국 내가 없어도 내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게 결국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모호했던 그 시스템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일단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 2호점 준비하시려면 또 바쁘시겠네요. 그죠? 아바타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바타를 한 명을 못 만들 거면 영역별로 한 명씩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 저건 누구 시키시는 것도 방법인 거니까. 그렇게 따지시면은 그쵸. 2호점 세팅 원장님이 하시고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시키면서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은 학원을 돌아보고 정비하시는 데는 이 책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만약에 그쪽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 조직 관리 관련 책을 좀 보시거나 조직 관리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나 혼자 할 때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여러 명을 두고서, 그러니까 각 원의 원장을 두고서 관리를 할 거라면 여기 이 개념에다가 한 가지 추가? 뭐 리더십에 포함되는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추가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할 거고 어디까지 내가 보고를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음. 만약에 이제 아바타를 만드실 거면 원장님이 지금 이걸 하면서 고민했던 거를 나중에 그분이랑 이걸 똑같이 같이 보고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만약 2호관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음, 그렇게 말하면 요 장면인데 그 뭐냐 미생 기획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미생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 중에서 안경 낀 그 친구 누구지? 그 안경 낀그얘 주인공 장그래 말고 그 저쪽 팀에 있는 주인공이 얘기할 때 되게 1등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인 거예요. 네, 이 강하늘 맞아 강하늘 미생 강하늘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인 거죠. 강하늘 미생에서 장백기인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딴에 굉장히 기획서를 써가지고 갖다 줬는데 까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사는 회사만의 언어의 방식이 있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쓰는 거에 대한 문서 서식 폰트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삼성은 어떻게 일하는가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메신저를 보내는 규칙도 있고 보고서를 쓰는 규칙도 있고 보고서의 제목은 무슨 폰트에 몇 포인트 글자를 써야 되고 분량은 몇 자 이내면 이게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야 이게 무슨 꼰대스러움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폰트 다르게 썼다고 글자 폰트 잘못했다라고 까는 게 뭐 그런 거에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런 거 신경 덜 써도 될 정도로 모두가 다 같은 획일화된 규칙으로 대화를 해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내용 파악이 빠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왜냐하면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애들 내신 대비 끝났으니까 애들 점수 취합해서 주세요라고 했는데 누구는 종이에 써서 줘, 누구는 애들 문자 캡처해서 줘, 누구는 성격 따라 엑셀에다 딱딱 정리해서 줘, 누구는 심지어 그 엑셀에다가 지난번 점수랑 비교해서 증감포까지 써서 줘.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거꾸로 말하면 내가 기준을 안 정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서식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채워서 주세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할 때 그냥 여기에 제출하세요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원장 꼰대 같으니라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게 되면은 결국 트러블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게 그겁니다. 이제 기준을 정하고 왜 그 기준이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2호관을 운영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꾸로 말하면 나랑 똑같은 아바타는 또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나랑 다를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지, 끌고 갈 방법을 이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이 만약에 2호관을 원장을 줬어. 2호관 원장한테 보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어떤 건 원장한테 보고받고 이 6가지 항목 중에 어떤 거는 그 사람한테 보고를 받고 어떤 거는 내가 직접 챙길까?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는 원장이 직접 챙기실 거예요.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이 큰 방향성은, 그러니까 세세한 지식까지 전달하기엔 책이 얇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중물 삼아서 보기엔 괜찮은 책이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맞는 책이나 뭐 지식이나 영상들도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책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내신 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책은 틈틈이 보시고 다 보신 분은 추천해드린 책 같은 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이 책을 다시 재독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책이 얇으니까 뭐 2회독, 3회독 정도 하셔도 볼 때마다 또 달리신 것도 있을 거고 정 책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독서 가이드랑 다른 원장님들이 쓰신 인증글을 많이 보세요. 네, 특히 꼭 봐야 되는 인증글, 이건 참고할 만한 인증글이다 그러면 제가 별도의 마크를 이제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여러분들도 하긴 하겠지만 제가 게시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공지사항 독서 가이드 베스트 인증 글인데 공지사항 클릭하게 되면 공지사항만 뜨고요. 네. 그다음에 게시판에서 이제 독서 가이드 선택하게 되면 독서 가이드라고 뜨는 것만 이제 뜰 겁니다. 책에 연관된 직접적인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아직은 없는데 여러분이 인증글을 쓰시게 되면 이 인증글은 빼놓지 말고 좀 읽어보세요 하는 것들은 이제 베스트 인증글이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인증글만 정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는 반응 좋은 글이 베스트 인증 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 올려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보시면 분명히 가져가시는 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라 고민거리가 비슷비슷하고 내가 겪는 고민을 누군가는 나보다 한 발 먼저 겪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소통하시다 보면 얻으시는 것 많을 겁니다. 그런 분이 댓글 많이 다시는 분이 더 많이 배워가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요 모임을 10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원모사 32기 무기가 되는 시스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함께 읽어나가면서 인사이트를 공부할 거고요. 네, 요 지금 보이시는 마인드맵하고 이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기로 내일까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게 있으면 다시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먼저 연락 주시고 책 읽으면서 답답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면서 인사이트 같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14분 참가한다고 해주셨는데 21분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절반이 오셨어요. 앞으로도 이제 오히려 인원이 적어서 소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좀 알콩달콩 같이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사이트 북토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책에 대한 궁금증, 기타 등등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새롭게 책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학원 출근하셔야 되니까 푹 쉬시길 바래요. 1박 2일 안 넘어가게 하려고 12시 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잠자리에 듭시다. 얼른 들어가 쉬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단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